네, 외신 소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역시 FOMC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점도표와 대차 대조표 정상화가 어떻게 결론 날지인데요. 이번 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좀 커지면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 결정에 좀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이랑 이제 유럽의 경기 둔화, 또 브렉시트와 무역 협상, 또 미국의 셧다운 등 몇 가지 정책 이슈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내심 정도는 점도표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좀 주목할 점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달 하원에 출석해서 보유 자산 축소를 끝내는 계획과 관련해서 합의가 좀 가까워졌다면서 곧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 테마는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에 이제 경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금융 완화 속도가 빠르고 인식되는 국가의 통화가 매도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올해 좀 고전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2009년 불황에서 좀 탈출을 한 이후 매년 초 성장세가 좀 부진을 하다가 봄이 되면 오르곤 했었는데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올해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고 주택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말 급락한 미국 증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반등하고 지난 2월 실업률이 3.8%로 낮아지면서 이제 고용시장의 화랑이 가계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미국의 이제 연준이 올해 12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요, 연준이 이번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1회로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 역시도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라면서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한 차례 올려 현 주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전문가들이요,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정례회의가 뉴스의 팔자식이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의 행보의 상당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미국의 S&P 지수가 FOMC 한 주 앞둔 지난주 2.9%가 오르면서 이제 작년 11월 주가 폭락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날 2.6%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주식과 국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최근 주식이 오른 것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하면서인데요.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해당 방향에 엇갈리지 좀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번 주가 좀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JP 모건이요, 올해 경제가 예전의 흐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가요, 지난해 이제 3%대 성장 속도에서 올해 분명히 둔화를 할 것이라면서 또 1분기 둔화가 나쁜 상황으로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가파른 감소로 1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줄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팽창기를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서 이제 1%대 중반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올해 최악의 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셧다운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변하진 않겠지만 연준이 한 4분기쯤엔 어쨌든 금리를 한번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이요. 지난해와 같은 고성장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지난기 4분기 성장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개선될 조짐도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고성장은 공화당 주도의 감세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현재 복지 비용이 좀 부담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또 조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사건으로도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굴스비 교수가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는 이제 예측 가능한 대형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40년간 모든 침체는 신뢰가 급락하면서 시작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인터넷 거품 붕괴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침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2011년 부채 한도 위기나 2013년에 연방정부의 이제 셧다운도 문제가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굴스비 교수가 좀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MUFG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좀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위안화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연기가 되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 이제 무산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유로화인데요.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는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예정됐던 FOMC를 앞두고 이제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랠리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칩 수요를 볼 때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가율이 10년 내로 이제 최저로 추락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가 전반적인 미국 경기 둔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서 이제 수요 반등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OCBC가요, 파운드화의 양극화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연기 투표를 앞두고 이제 파운드화가 기술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내재 밸류에이션이 과매도된 상태라서 파운드화가 일단은 1.34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발언입니다. 파운드화 상승 경로가 좀 험난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이요,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파운드화 상승 경로가 좀 험난하다고 발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중 변동성도 또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 기업들과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환헤지 전략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파운드화는 주요 10개국의 통화 중에 가장 저평가된 통화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운드 달러가 1.365달러를 목표로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한 상황이고요. 1.285달러가 됐을 경우엔 손절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파운드화에 대한 소식인데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독일의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기한 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이제 파운드화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분석인데요. 브렉시트가 늦어질수록 브렉시트가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0.22%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파운드화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네, 외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월요일장이 열렸죠.
아마존과 애플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잉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S&P 500 지수가 이제 0.3%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5%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과 애플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는 이제 뭐 보잉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하락보다 이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한 12시간 정도 먹통이 됐었죠.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FOMC의 대차 대조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좀 이제 성장률을 좀 낮게 봤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회의록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